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우원식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을 했죠. 이건 이재명에 대한 반란입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이 공천을 하면서 뭐 이 친명 혹은 이재명한테 줄 선 사람으로 다 이렇게 공천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윤석열 진영은 검찰 인사 이런 걸 제대로 좀 하면서 이 그 수습 혹은 진영을 좀 가다듬는데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그 우원식 의원을 이제 그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잖아요. 예,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프라이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되고 대통령과 또 저기 회담 영수회담이라도 하고, 근데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거의 뭐 공개 지명하다시피 네. 해서 다 그리 가도록 그 문화일보는 오보까지 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까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기명 투표고 89대 80으로 우원식 그 의원이 오선 의원입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반란이죠. 당선자들은 이제 이 우원식을 뽑은 사람들이겠죠. 혹은 뭐 안 뽑아도 사실은 우원식 의원이 이 민주당에서 혹은 자기들 업계의 굉장히 좀 세련된 선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야가 이재명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데 대한 견제구가 먹힌 거죠. 그렇게 네. 봅니다. 학번도 우원식 의원이 76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대협 그 뒤에 80년대 학번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 전대협 맏형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은 당시에 70년대 전대협 주사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운동권의 극소수 이제 표면상으로는 관계가 없는 극소수 이제 이 기독 학생회 그 대표를 회장을 하면서 운동권이니까 말하자면은 그 전 운동권의 막내죠. 그러면서 전대협 팀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뭐 아주 선배 겸 또 이제 일종의 네. 뒷배 뭐 이런 좀 세련된 그리고 무게 있는 선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저 백모 대표님 1년 선배네요. 연세대 운동권은 어때요? 나한테 선배 없어요. 선배 없어요? 네. 서울대에서 학번상 선배지. 낯설 처먹었다고 나 선배인가? 백모가 방골이 괜히 방골인 줄 알아요. 또팍 또- 반응이 나오네. 나한테 아직 정색이야. 내가 서울대 운동권의 핵심 라인이지만 선배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근데 하물며 연세대? 그러니까 하물며 낯설 처먹어서 저기 뭐 주사파 애들이랑 같이 노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좀 속내를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인생 선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그건 맞아. 저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애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죠.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80한 1, 2년까지는 전체 학생운동 역량의 90%가 서울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10%가 이제 연대, 이대, 서강대, 고대 이래요. 그건 이제 그 해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서울대가 보통 한 해에 한 기준이 서울대가 한 해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말기까지. 그렇죠. 유신 말기까지. 우원식 이 사람은 보니까 연세대 기독학생회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학생회 인간 걱정회 뭐 이런 데에서 조금 운동권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뭐 저기 그 유신 때
그 군대로 끌려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뭐 그 사람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시위는 난 모르겠고 왜냐면 내가 기억을 하기에 77년도에 시위가 없었어. 없었죠. 서울대에서 아니, 연세대에서 연세대가 시위가 없었죠.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시위는 아닐 거고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강제 징집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군대에 끌려갔다라 그랬어요. 그건 그렇죠.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당 강제 징집은 7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79년 제가 기억한 79년에 77년은 무조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 77년 때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그 어르신 돌아가신 선친을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찾아와서 그 대개 아들 그 이상한 그 기독교 운동하는데 이렇게 관계돼 있고 그런데 그 군대 일찍 보내시는 게 그 사람 만드는 길입니다. 뭐 이러면은 효도해야지 뭐. 그 이제 그걸 권고 입대라고 해요. 권고 입대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예. 본인 말을 존중을 해준다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대 말 학번들이 이게 제가 77이고 이제 우원식 76인데 예. 이게 특이한 게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70년대에는 별로 그렇게 그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요. 운동 역량도 크지 않았었어요, 연대가. 그런데 이제 이 기독학생회라는 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의도적으로 북한 간첩 성향의 사람들이 그때 우리 용어로는 일부러 하나님 백을 뒤집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종교를 내세우면 보호가 되고 중형을 좀 덜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그 친구는 제 동기인데 암으로 숨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 77학번인데 지금 생각하면 섬찟한 거예요. 그 서울대인데 예. 기독교 학생운동의 핵심이죠. 예. 향린교회인가 제일교회인가 다녔어. 그게 이제 유명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향린이 문익환 목사죠. 그렇죠. 제일이 박무순 목사야. 예. 근데 저를 붙잡고 80년경에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주사파가 없을 때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잘못 나오셨는데 음. 전대협은 한참 뒤에 전대협은 80년대 중반에. 아니 후반이에요. 후반에 85년이 자민투거든요. 자민투 그다음에 전대협은 전대협,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80년대 말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의 한 10년 앞서서 나한테 한 5, 6년 앞서서 나한테 그러니까 김정일 장군님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레이블 붙은 사람을 더 무서워해. 왜 피를 썼으니까. 그 안에는 외피 쓴 간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 기독교 학생운동 그럼 다 무서워해. 여기서 잠깐요. 제가 우원식 의원이 기독교 내 간첩 인맥한테 훈련받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기독교 이른바 운동권 안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니까. 예. 어쨌거나 그 인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77말 학번들은 나중에 이제 이 주사파들이 전대협으로 대오를 짜고 쫙 밀고 나왔을 때 예, 예. 80년대 말쯤에 이제 주사파들이 득세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7말이면 벌써 그때 나이 30이잖아. 그렇죠. 주사파를 예, 막 댕댕거리고 뛰어다니는 애들은 이제 83, 84학번 이런 애들이고 그렇죠. 자기보다 6, 7년, 7, 8년 아래 애들인데 그렇죠. 그 앞에서 예. 인생을 반성하고 주사로 전향을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어요. 상당수가. 그렇죠. 예. 제가 이 수령님과 북한의 지도력을 의심을 하고 네. 이 뿌띠 부르주아 근성에 물들어서 뭐 웃자고 저쩌고 그런 자아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7말들 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사로 출발하지 않은 애들 7말 8초까지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주사파로 어울렸던 사람들하고는 저는 굉장히 안 맞아. 내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의식을 치렀는지 알거든. 모르겠어요. 우 의원이 그런 의식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나보고 뭐 선배 어쩌고 저쩌고 그 무슨 나 선배야? 난 인생에 별로 선배 별로 없는데.
그렇게 얘기 드린 거고. 자 질문 좀 할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원식은 자체 겉으로 보면은 일단 스펙이 돼. 네. 나이로 보면 관록이 있어. 네. 세련돼 있어. 그러니까 색깔이 내신무로 얼마나 진한지 안 진한지는 저는 몰라요. 예, 예. 우원식을 잡아다가 취조를 안 해봤어. 네. 내가 당했던 취조식으로 네. 온몸에 방음벽, 온 방에 방음벽 쳐 있고 그 안에 욕조 있고 24시간 같이 붙어 자면서 한 2달 동안 조져 보면 알아요 색깔을.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럴 권한이 없잖아. 그리고 요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난 우원식 의원이 어떤 어느 정도의 성향인지 몰라. 예, 예. 또 그런 성향이 있었다 그래도 지금 뭐 그 위치에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속내가 복잡하겠지. 그렇죠. 그게 뭐 한 가닥이겠어요 사람이. 어쨌거나 근데 그 선수란 말이에요. 예. 선수다운 선수야. 예, 예. 상대방이지만. 그렇죠.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추미애 같은 사람을 시켰어? 왜 그런 거예요? 뭐 요새 뭐 특검 정국이다 뭐 하면 다 특검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수렴 첨정을 해야죠. 추미애 내세워놓고 내세워놓고 뭐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추미애 의원의 또 성격상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저기 잘 맞죠. 사고 잘 치죠. 그러면서도 말 잘 말 듣고. 듣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대여강성 노골적으로 국회의장의 어떤 중립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립성을 위장하고 무게 있게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거의 그 당인으로서 그런 또 나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렴 첨정이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그러니까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이제 있죠. 흔들 수 있고 겁 없이 날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선된 우원식 같은 사람은 사실은 좀 버겁죠. 이재명한테 그렇죠. 부담스럽지.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 무게 있는 인간이면은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 중에 프로니까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 거죠. 그런 예. 거죠. 그럼 수렴 첨정의 그런 구체적 그림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쥐고 지금 뭘 뭐 해야 돼? 특검이다 뭐다 있는데 제일 그거 한 건 아마 당 대표를 아마 그 위대한 DJ 선생께서 연임을 한 예를 빼고는 없어요. 당 대표 연임. 연임이죠. 예. 네.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아마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계산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남녀가 혼성 듀오를 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거죠. 이재명은 당 대표 한 번 더 해먹고 추미애는 국회의장 해먹고. 그렇죠. 그게 이재명의 그림이죠. 그랜드 디자인이었구만. 네. 야꿈도 야무지네. 그러면 감옥도 안 가나? 그거는 당대표 되면은 감옥에 잘 안 끌려가겠네. 뭐 조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죠.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지지. 커지죠. 윤석열 정부에. 지금도 뭐 사실은 요리조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소를 우원식이라 쓰고 이재명 감옥행이라고 읽는 거야? 만약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네? 이재명도 상당히 그 불안하게 됐죠. 좀 불안하죠. 음. 예, 팔짝팔짝 뛰겠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치 참패를 한 우리 저 윤석열 정부의 당과 정이 상당히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참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력대로 갔다. 실력대로 갔다. 예, 오케이. 실력대로 간 거다.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일기라고 하자고요. 네, 지금 네, 2기고 윤석열 일기 리더십. 윤석열이란 사람 자신의 그 캐릭터가 예. 정치, 정무, 조삼모사 이걸 우습게 하는 거야. 그렇죠. 조삼모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 그래도 총선 전에 물꼬를 트냐 총선 후에 물꼬를 트냐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정치는 왜 그러면 사람들의 영어로 말하면 퍼셉션, 인지의 세계잖아. 그렇죠. 진실의 세계가 아니라 진실 세계가 아니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냐 어떤 인지냐. 그래서 굉장히 간사한 작업이에요. 정치가. 근데 그래서 안 하잖아. 그걸 넘어선 간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난다고. 그 간계라 그래요. 간교가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우습게 한 거지. 그렇죠. 내가 보기엔 윤석열 일기 때 윤 대통령이 그렇다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난 솔직히 말하면 좀 비판 좀 하면 어떻게 김행희 같은 걸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하며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 데려다 놔. 난 그런 거 보고 음, 저 기본적으로 좀 세상을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보는 법.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 정무적인 사안, 사회 심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경륜이 부족한 거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거죠. 예, 경륜이 그건 부족한 뭐 거예요. 드러난 그나마. 거죠.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정신을 번쩍 좀 차렸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나오죠. 음, 사실 뭐 이거는 윤석열의 인사라기보다 그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손뼉을 제대로 마주쳐 준 건데 원내대표의 추경호를 뽑았잖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 이 추경호는 우크라 전쟁 이후 한국 경제를 굉장히 잘 이끈 인물이죠. 기재부 장관 했죠. 예, 예. 전체 경제 수장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살벌한 이 세계 경제 상황에서 예, 예. 이걸 극복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면 올해 1사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168억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에 700억 달러가 한다. 700억 달러를 넘어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출 증가율을 보면 1사분기는 8.3%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근데 4월에는 13.8% 증가했어요. 작년 동기비 대비. 예. 5월에는 이제 10일까지만 보면 작년 동기비 대비 16.5% 증가했어요. 두 자릿수 증가가 이제 지속될 것이 예상되네요. 예, 두 자릿수 증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수출 증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살벌한 얘기거든. 예. 그럼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사람은 원내대표로 굉장히 적합하죠. 예, 예. 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원내대표라는 거는 원내 활동의 대표 아니야. 그러니까 여야 관계죠. 여야 관계 잘 풀겠다. 예, 예. 여소야 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당정 관계를 풀겠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단 소리잖아. 완전히 엇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맞지. 예. 이게 이제 그 양쪽 다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아까도 말한 그런 정치적 정무적 경륜과 감각이 부족해서 당 장악을 잘 못하고 예. 그다음에 당 쪽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굴러들어온 돌이니까 네. 그 윤석열은 어정 아니야, 어쩌다 정치인 아니야, 혹은 어쩌다 대통령이고 그렇죠. 자기들은 늘국 아니야, 늘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어대와 늘국 사이 뭐 이랬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이제 그걸 제대로 좀 건강하게 풀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야, 이 사람 재밌네 그랬어요 사실은. 예. 자 질문하면 사무총장은 또 성일종 의원이 됐다며.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 하마터면 한동안한테 이게 숙청당할 뻔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 어떻게 뭐야 저기 어떤 뭐 서산 쪽인데 장학회 뭐 이제 이 축사를 하다가 네. 장학을 의미를 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킨 일본의 그 유명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안중근 의사한테 그 피살 당하긴 했지만 이또 히로부미가 말하자면은 그 젊은 새로운 개화 문명 개화를 위해서 아마 영국 유학생들을 보내고 할 때 그 어느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떼줘서 거의 반공금 같은. 반공금 같은 걸 했다는 이제 예를 들었는데 사실 뭐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잘한 발언은 아닌데 그 저기 한동훈 저 그때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거의 공개적으로 주저앉힐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기 간신히 네. 삼선이 됐습니다. 싹싹 빌고. 싹싹 빌고. 네. 속으로 뭐가 쌓였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어쨌든 뭐 적절하고 이런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아무리 그래가지고 지금 당 대표 선출에서 한동훈한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예. 정상적인 방식을 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혁신위원장인지 뭐 황우려 이제 그 위원장이 말하자면은 그 이 경선 방식을
당원들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국민경선 같이 5대5로 할 것인가 뭐 국민경선 완전할 것이냐 항상 그 내부 뽑을 때 보면 네.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당규에는 완전 그 당원 경선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쪽 그다음에 일부 그 조중동 뭐 등등등 해서 한동훈을 좀 밀었던 그것도 계속 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쪽은 좀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집어넣어서 물타기 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 집어넣어도 3개월이 필요해요. 당원들을. 네. 그러면은 한 9월쯤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계속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7월에 마치겠다 사무총장이 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네. 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비상 체제를 이끌고 있는 황우리 씨, 그 다음에 원내 지금 저기 대표가 70명의 그 현역들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추경호. 네. 그러니까 한 120명에서 한 60% 이상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 사무총장이 어쨌든 간에 그 총선 시간 동안에 상당히 앙금이 만들어졌고 원칙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조기에 7월달에 되고 그러면 한이 지금 몸이 달았죠. 한동훈 안 되지 뭐 근데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당 대표라지. 아 근데 뭐 셀카다 찍으면 당 계속 대표 하나? 계속 이제 그러려면 저기 10대 소녀 붙잡아다 하면 되겠구만. 계속 이제 저기 10대 뭐야 소녀들 셀카 잘 찍잖아 요새 다니면서. 뭐그 저기 한바도 기자들도 몇 명 생겨가지고 계속 군불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방화. 근데 이제 뭐 국내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당이 그런 식으로 됐고 네. 그 뭐 이토 히로부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무리 그 일본을 미워해도 어쨌든 간에 세계사의 큰 변동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몇몇 이 사실은 뭐 일본의 차원에서 혹은 뭐 한 국가의 차원에서 걸물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에요. 주역들이죠. 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관철시킨 사람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뭐 우리 쪽에서 또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주 시비를 걸고 하고 한다는 건 참 속 좋은 일들이고 그래서 한번 메이지 유신 때 어떤 인물들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를 성일종 의원이 언급한 거를 문제시에 삼으려면 예. 얘기가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부국 강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 건 맞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국 강병이 물질주의였다. 정신적 가치가 상실돼 있었다.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의 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쪽 면이다. 그 그렇죠. 다른 한쪽 면이 조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거는 이른바 우파도 조명을 안 하고 다른 한쪽 면의 결여가 조명. 우파도 그 결여를 조명을 안 하고 반일파리는 더 조명. 반일파리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다 악마화시키고 그래서 안타깝다. 뭐 성일종 의원이 그 결여된 나머지 한쪽도 조명을 해줬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 정도 비판은 가능해.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너 말이야 왜 하필이면 일본을 예를 들어 너 친일파냐? 뭐 거의 그거 아니야. 그렇게 그럼 일본의 일자도 얘기를 못 하나?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쪽짜리예요 분명히. 예, 반쪽이죠. 반쪽짜리예요. 그 물질주의니까 닥치고 보국 강명이니까. 그러나 그 반쪽 안에서도 그 상당히 그 격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물질주의로 그렇게 다 경도가 안 됐을 때야. 그렇죠. 메이지 유신의 예를 들어서 사상적 배경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는 후쿠자와 유키치죠. 그렇죠. 이 사람은 평생 그 유럽 지식과 문화를 일본의 대중 언어로 소개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평생을 바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혼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선배 세대에 속하니까 이 사람을 두고서 제국주의자다 혹은 이 사람을 두고 물질주의자다라고 낙인을 못 찍어. 근데 뭐 정한론 가지고 막 난리쳐요. 근데 그 후쿠시마 유키치가 말하자면은 전통사회, 농업사회 혹은 동아시아 뭐 어떤 서양에 비해서 그 당시에 새로운 그 문명에 대한
뭐 자기 내부의 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기 직전에 죽죠. 예, 스카모토리오마 암살당해서 낭만적인 검객이지. 검객이죠.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는 뭐 메이지 유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죽어서 그렇지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을 죽였기 때문에 일제가 군국주의로 튀었고 그 덕에 우리가 독립한 거야. 만약에 이토 히로부미 노선으로 계속 가면 그게 대정민주주의, 다이조민주주의 노선이거든. 그렇죠. 네. 일본의 1920년대 때 그런 온건 합리로 갔으면 우리는 독립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네. 말하자면은 그 단순히 군사를 넘어서서 외교력까지 갖추면서 그 이영장 있죠. 유안스카이. 네네. 이영장이 그때 청말의 최고의 실력자인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네. 아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마 중국으로서는 유안스카이로서는 완전히 그냥 몸이 아주 그냥 바퀴벌레가 됐을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제국 중화제국의 최고의 실력자가 네. 일본의 가장 그 남단의 큐슈 지방에서도 큐슈도 충센터도 아니고 네. 그 앞에 있는 시모노세키 그 조그마한 한적한 어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불러놓고 아주 어촌에 무슨 별장 같은데 있고 뒤에는 네. 일본식 그 대나무 숲이 있고 그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그 뭐 별장을 좀 넘는 좀 건물에다가 세상에 이토 히로부미의 의자가 대중화 제국의 그 청말에 가장 실력자의 의자가 이토 히로부미의 의자에 반밖에 안 돼요. 아 의자 사이즈를 줄여갖고 줄이고 그다음에 의자 높이도 낮췄을 거고. 예, 근데 무슨 뭐 그런 같으면은 유형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동경이나 도쿄나 아니 뭐 kyushu도 아주 그거 안 되고 아니 뭐 옛날 저기 일본 성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아주 한적한 어촌에 거의 뭐 그냥 야, 너는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아. 뭐 이 시그널이지. 이제 그걸 무슨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섬찟함이 들고 그 이제 외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외교파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일본이 그 유신을 하고 난 뒤에 국제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그 지략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부사와 H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제 개혁가인데 교육과 금융 쪽이죠. 네. 네, 그래서 동경은행 체제도 아마 저 사람이 만들었을 거고 네. 동경대학도 저 사람이 동경대학 아마 만들었죠. 그 저기 주도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종합대학 안에 네. 단과대로서 공대를 설치한 세계 최초의 대학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피터 드라커가 이야기가 틀렸으면 제가 틀린 게 아니라 피터 맞습니다. 드라커가 왜냐면 영국이나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조금 빼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가장 이제 가장 선진 국가인데 그 대개 이 말하자면 이 엔지니어링 쪽은 별도의 일종의 스쿨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아주 다른 거죠. 대학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물리대 리버럴 아츠를 하고 혹은 뭐 중간에 법과대학이나 이런 쪽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공과대학이 들어온 거는 일본 처음. 그러니까 종합대학 안에 물리대나 법대와 함께 공대가 들어온 건 일본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피터 드라커가. 그러니까 그 길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 의식이 있으면은 그 시기에 세상이 완전히 그야말로 주축의 체인지를 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을 비록 그건 무슨 국적이 다르고 이런 거로 하더라도 일본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일본이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 부분은 봐야죠.
그 일본의 그 문제가 있다. 네. 일본의 어떤 멘탈이나 문화의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굉장히 혁혁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네. 어떤 업적이었고 왜 그런 사람들의 업적조차도 조차도 일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혹은 근본적으로 그 완전히 속까지 뒤집어 엎어버리는 데는 왜 실패했는가 이렇게 각도를 봐야지. 그렇죠. 예. 뭐 일본 자 붙으면 다 악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좀 아니지. 아니죠. 예. 뭐 좀 아니지. 그런 예. 겁니다. 그래서 뭐 예.